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SK스퀘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했죠. 어수선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정말 속보가 정말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뭐 그 속보들 가운데서는 언론사도 이제 가짜 소식이 낚여서 보도를 했다가 기사를 내려버리는 그런 부분도 좀 발견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코스피 기준을 했을 때 중형주, 소형주보다 하락률이 더욱 높았습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특히 SK 하이닉스라든지 기아라든지 굉장히 뭐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대형주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물론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과거 조지아 분쟁 때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으로서 저는 보이고, 특히나 조지아 분쟁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했을 때 수도 장악까지 정말 며칠이 안 걸렸는데, 지금 이제 이틀 차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벌써 러시아가 이제 수도에서의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조지아 때보다도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가운데서 뭐 미국의 라든지 뭐 나토의 그런 군 병력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거의 뭐 경제 제재만 하고 러시아에 관망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만 피보고 약간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냉정하게 말을 해서는 이제 전쟁이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야지 좋은 부분이고, 또 시장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관련된 테마주들 장중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 결국 다 윗골이 달고서 박살이 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제 이제 대형주들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덜 하락하고 흐름이 좋은 대형주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가운데서 지수가 만약에 돌려진다면 그 선봉에서는 대형주들이 그러한 종목들이 될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SK스퀘어를 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SK스퀘어 시가총액은 이제 7조에 정말 뭐 큰 종목이에요. 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1월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 저점을 훼손을 하지 않고선 돌렸습니다. 돌리고 요렇게 조그맣게 W자 패턴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데 그 밑에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 흐름이. 근데 SK스퀘어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고 잠깐 종가 기준 뚫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짧게 W자 치고, 그리고 여기 저점 훼손하지 않고선 뚫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제 조정받고선 이 지수의 조정 속에서도 10일 이동평균선 지켜주면서 음봉 후 다시 한번 오늘 양봉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줄 때 좀 더 이제 단단한 양봉으로서 이제 약간 크기가 한 요 정도 흐름 나오면서 뚫어놓고서 이제 조정을 줬으면 좀 더 흐름이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쪼개서 어떻게 보면 뚫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요거 이 캔들 하나는 크기가 작긴 하지만 좀 합쳐서 보면은 요렇게 양봉을 볼 수도 있고, 그 양봉이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에서 지켜주고서 다시 한번 양봉을 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투신 연기금도 수급은 안 좋긴 하지만, 외국인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IMF 당시에 정말 쓸어 담은 이후에 외국인들의 정말
우리 시장 증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라면 지수 추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뭐 매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덩치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렇지만 오히려 뭐 매도를 하고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음봉이 발생했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과거 이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외국인은 한 달 내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 강하게 들어 올리고 흐름들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SK스퀘어도 약간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특징적인 게 또 이제 SK스퀘어는 어쨌든 이제 인적 분할로 탄생한 회사긴 하지만 차트가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죠. 좀 신규 이제 공모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신선한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조금 뭐 좀 약할 때 좀 더 오히려 신규 상장주가 주목을 받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미 이제 이 지수적인 흐름에서 요런 부분보다 22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 지수는 아래에 있는데 얘는 위에 있다는 거, 더 강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주목을 해볼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그냥 놓치고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제 제목을 이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 요겁니다. 요 초록색 조금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긴 한데 이게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제 캔들이 61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요 60일 이동평균선 향해서 한번 헤딩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추가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이 60일 이동평균선 짧게 형성됐지만 여기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가운데서 뚫고서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더 움직이는 흐름까지도 연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림이 형성되고 있는 SK스퀘어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